X자형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첫 번째 있는 고리에 안착을 시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왼손으로 지지를 하시고 오른손으로 들어 올리시면 돼요. 들어 올려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어떻게? 네, 됐습니다. 깨졌어. 깨졌어요? 와. 깨졌다. 자, 그러면 저 궁금한 거 왜 깨졌나요? 왜 이런 이건 현상이 생기나요? 첫 번째는 보관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이걸 분명히 눕혀서 잘 보관을 했는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보통 눕혀서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그쵸. 잘 생기나요? 네, 가끔씩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로는 알려드릴 게 이건 지금 코르크가 깨졌는데 코르크 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큰 코르크 나무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이 정도의 사이즈를 콕 넣어가지고 요만큼 사이즈로 빼는 거예요. 빼서 요 모양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와인일수록 큰 코르크를 쓰고요. 저렴한 와인일수록 이 코르크가 비싸기 때문에 이게 부서져 있잖아요. 코르크를 만들고 남은 요 사이에 남는 코르크들을 다 찝어서 저가 와인에는 많이 활용을 해요. 나무로 치면 통나무를 썼냐, 그쵸. 갈아서 톱밥으로 맞아요. 합판을. 네, 아, 그 차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보통 좋은 와인, 그러니까 마트 기준으로 3만 원 이상짜리 와인을 보통 고르시면 이렇게 통 코르크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부서지는 경우들 중에 하나, 이거는 사실 통 코르크인데 이렇게 됐는데 통 코르크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뭉칩되어 있는 코르크인 경우에는 부서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중요한 거. 이런 돌발 상황에서 전문가는 어떻게 하는지 뭐 궁금하네요. 너를 살려내겠다. 아, 자, 속에 있는 저거를 다시. 네. 리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살려야죠. 아,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나요? 진짜 안 나와. 여기 안에 넣어서 파내나요? 이렇게 빼거든요, 보통. 넣으면 거름망으로 걸러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네. 어떻게 했냐면 이걸 젓가락으로 밀어 넣어요, 보통. 밀어 넣어요. 근데 밀어 넣고 그냥 안에 그러면 이제 그쵸. 코르크가 빠지겠죠? 네. 그 채로 따라 마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와인에 이게 코르크 부유물이 가루가 남죠. 이제 둥둥 네. 뜹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스타킹으로 거르기도 하고 뭐 아. 꺼즈로 거르기도 하는데 전문가는 살려내겠죠? 아, 안 되나요? 네. 계속 꽂히긴 꽂히는데 이 사태를 이거 어떻게 잠깐 볼까요? 진짜 무슨 일이야. 이거 긴 저거가 필요하겠네요.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거를 빼야 돼요. 힘으로 빼는 거예요. 살살살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머, 저 어떡하죠? 와, 전문가가 되셨네요. 뚜둥. 제가 이렇게 손재주가 좀 좋은 편이에요. 와, 진짜. 와, 이게 전문가 맙소사. 옆에 계신데 제가 옆에서 이래도 됩니까? 저 살려내셨습니다. 네, 여기 잘 빼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남을 때 아까 현정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젓가락으로 많이 밀어 넣으세요, 사실. 많이 밀어 넣으시고 그게 이렇게 부서져 있는 형태로 와인병 안에 들어가게 되면 따라서 그걸 이제 버리시고 네,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네. 간혹 뭐 콘도나 이런 데 놀러 갔을 네. 때 와인을 사가지 가면 딱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그쵸. 경우 있죠. 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보통 다 콘도나 호텔 가서 프론트에 전화하면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빌려줍니다. 맞다. 네, 호텔. 빌려줍니다. 네. 그럼 다 그냥 전화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 진짜 호텔에 갔는데 아니면 뭐 에어비앤비나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아니면 말로 전화를 해서 영어로 물어보자니 어려워서 못하겠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 이런 코르크 말고 돌려서 따는 스크류캡의 형태나 네. 혹은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그건 그냥 이런 오프너가 없이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이걸 가져왔는데 없어요.
뭐 응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밀어 넣을 수 있죠. 네. 네, 젓가락으로 쑤셔도 밀어 어렵습니다, 넣을 수 어렵습니다. 있는데 이 네. 공간 자체가 맞아요. 아까는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다가 잔여 코르크가 요만큼밖에 안 남았을 때는 밀어 넣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풀로 차 있는 코르크를 넣다가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네. 이미 여기가 그럼 딱 이제 꽉 차져 있는 이미 차져 상태에서 그 압력을 그쵸. 밀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고 네. 저는 이제 무슨 짓을 해봤냐면 제가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저 이제 무슨 짓을 해봤냐면 콘도에서 없어가지고 과도로 파냈습니다. 과도로만 네. 파내고 마지막에 이제 젓가락으로 조금 남았을 때. 조금 남았을 때 젓가락으로 밀어넣어서 뭐 그런 네. 짓까지 좀 해봤어요. 근데 정말 없을 때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인 소믈리에 분들이 네. 따시면 또 냄새 맡아보라고 보통 이렇게 주잖아요. 네. 향을 맡으라고 합니다. 왜 주나요? 그러면 이게 와인이 제대로 숙성이 된 건지 혹은 상하지 않았는데 부쇼네라고 하거든요. 와인이 부쇼네. 상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와인을 맛보기 전에 코르크로 향을 맡으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이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드는지 맡아보라는 게 아니라 상했는지 네. 혹시나 와인의 아. 퀄리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라는 차원에서 주는 경우도 예전에 있어요. 그 신의 물방울이라는 네. 그 만화 음. 때문에 네. 이제 막 이런 거 좀 그쵸. 좀 유행이었었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가 뭐 3만 원짜리 뭐 이런 와인을 먹으면서 내가 원하던 향이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네. 그 와인을 처음에 그 와인 뭐 호텔에서나 와인바에서 와인 오픈해서 소믈리에 분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이 와인이 내가 생각한 와인의 스타일이 아니니까 난 이 와인을 먹지 않겠어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술 따를 때 네. 이게 원래 그쵸. 이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 네. 근데 이제 와인을 따를 때는 네. 그냥 잔을 앞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네. 밑에 조금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와인잔에 이렇게 손을 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께서 와인을 주신다거나 그렇죠. 했을 때는 네. 막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잔을 내려놓으시고 이 정도 손을 가볍게 밑에 정도를 잡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들지 말. 네. 굳이 이렇게 이제 물론 이걸 회식 자리 삼겹살집에서 먹을 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와인을 전문으로 먹는 곳에 가셨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불편하지 마시고 소믈리에가 따라주실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손을 거두어 주셔도 되고요. 그게 좀 불편하다 하시면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으실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예를 들면 교수님이나 이제 어려운 분께서 와인을 그쵸. 주실 때 한 손으로 하면 조금 건방져 보일 그쵸. 것 같아서 저는 보통 네, 이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그 하면은 정도는 예의를 갖춘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네. 하면 이것도 네. 괜찮은 팁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와인을 받을 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렇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인을 그럼 한번 따라 볼게요. 소믈리에들은 그 와인의 레이블을 보여줍니다. 네. 상대방의 와인잔을 따라줄 때는 와인 레이블이 상대방에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면으로 해주시고요.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르다가 이렇게 많이 올리시죠, 보통. 이런 것들은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산소와 얼마나 결합하고 있는지를 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의 물방울처럼 괜히 따라한다고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하면 옆에 다 튀고 하니까 그건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따르는 양은 지금 보니까 가장 볼록한 네. 부분까지 따르셨는데 이 정도가 적당한. 이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고요. 와인을 눈으로 마시고 그 다음에 코로 마시고 입으로 마신다라고 합니다. 와인을 한번 이렇게 컬러를 한번 보시고 이 컬러는 조금 짙네요. 색깔을 네. 보는 건가요? 네. 색깔도 이렇게 포도 품종과 그다음 숙성 연도에 따라서 이 와인의 컬러가 많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 와인은 아무래도 2012 빈티지여서 조금 더 숙성이 됐기 때문에 딥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주시나요? 네. 네. 같이 드디어.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눈으로 눈으로 한번 진짜 보시고 이렇게 그냥 그쵸? 맨바닥에서 하니까 맨바닥에서 안 보는 보이네요. 거는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얀색 뭐 냅킨 위에서 보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제 하얀색 보통 이제 음식점에서는 이렇게 하얀 테이블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네. 처음에 아무것도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오, 이거 과일 향이 짙게 나는데요? 그리고 숙성이 좀 많이 된 것 같죠? 네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병숙성이 좀 오래된 와인이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제가 까모미를 마셨을 때보다 오늘은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마신 다음에 이때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잡고 네. 쭉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와인이 출렁거리는 게 보이시죠? 네. 이걸 스월링이라고 하고요. 스월링. 네. 예. 와인이 첫 번째로 그 탱크나 아니면 오크에서 숙성을 거친 다음에 병입이 이루어집니다. 병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 5년 정도 이 와인은 지금 숙성이 더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와 산소와의 접촉을 통해서 와인이 닫혀 있었던 걸 좀 피어나게끔 네. 이렇게 해주는 이 한번 스월링 해주시면, 과정이 네. 그런 와인을 열어주는 효과가 네. 있고, 그러면 병에 오래 있었던 네. 거일수록 이걸 많이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디캔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열자마자 제가 아까 향을 한번 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맡아보시면 느낌이 달라요. 또 달라졌을 거예요. 네. 달라졌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와인들은 디캔터가 혹시나 있으시면 디캔터를 활용해서 열어놓고 한 30분 정도 놔뒀다가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 먹었을 때의 느낌과 30분 후에 마셨을 때의 느낌이 좀 달라지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네. 병입이 오래된 와인은 무조건 이렇게 기다렸다 먹어야 되나요? 조금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풍미가 살아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오래된 와인을 따서 바로 먹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네. 않은 네. 거네요. 그렇죠. 오픈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드셨던 첫 잔보다 30분 후에 드셨던 두 번째 잔이 맛이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뭐 하신 건가요 지금? 보통 와인을 입에 한번 머금고 요 안에서 첫 번째 질감을 한번 느끼시고요. 코에서 맡았던 과일 향이나 블랙커런트나 이런 향들이 있을 거예요. 향들이 입에서도 느껴지는지 이게 공통점이 있는지를 발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향은 너무 좋은데 맛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향이 없는데 맛이 너무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은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건 코에서 느껴지는 이 향과 입에서 느껴지는 맛이 일치할 때 제일 좋은 와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디캔팅을 더 오래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 와인은 아예 밸런스가 깨져? 네, 두 가지일 경우가 있는데요. 비싼 와인들은 조금 덜 열려서 그럴 수가 있고요. 네. 조금 저렴한 와인들은 사실 이 노즈와 잎과 이렇게 맛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셔서 나중에 구매하실 때 배제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도 네,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이스팅 해보시죠. 바디감은 네. 묵직하지 않아요. 네. 네, 좀 가볍네요. 생각보다 네. 무겁지는 않네요. 네, 굉장히 지금 네. 색깔도 그렇고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겁지 않고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바디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향은 아까 이 코에서 맡았던 향은 진짜 과일향이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근데 입속에서는 산미가 좀 느껴져서 향은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산미도 한 중간 정도?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바디감을 표현을 했었는데 바디감 이외에 산도를 높고 낮음을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도는 산도에 따라서 음식을 같이 곁들이는 음식을 좀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도가 좀 높은 와인은 산도가 높은 음식이랑 잘 맞겠죠. 특히 이제 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스파게티를
먹거나 라자냐를 먹거나 할 때 토마토 자체가 약간 산도가 높기 때문에 시큼한 맛이 그쵸? 나는. 시큼한 그 맛이 나는 그 음식과 와인을 같이 페어링을 하면 훨씬 더 음식 맛이 배가 될 수. 고기 같은 거는 좀 더 묵직하고 산도가 낮은 거랑 잘 어울리겠네요. 고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산도보다는 약간 더 묵직하고 탄닌이 좀 더 강한 와인들이랑 함께 먹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풍미가 살아날 수 있겠죠. 아, 네. 네, 오늘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오늘 습득하게 해주신 이영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은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하면서 우리는 헤어질게요. 좋은 정보 있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질문 밑에 남겨주시면 아마 이영은님께서 답글 달아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